운명의 시면, 한 남자의 사주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가 걸어온 충격적인 삶의 궤적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생년월일시 4개의 기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읽어낸다는 사주팔자. 우리는 종종 이를 미신이라 치부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시면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주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휘어잡으려 했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의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작진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한 여성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그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점을 볼 때 사용하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구체적인 정보 없이 오직 제작진 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만으로 특정 인물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는지 시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만 내 눈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반신반의하며 이 기묘한 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1963년생 남성. 그것이 주어진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무속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밥그릇을 찬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빼앗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기반과 생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그 위에 자신의 성을 쌓았다는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과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얽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제작진에게 오직 그 남자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에겐 부모도 형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조차 자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꼭 칼이나 총으로 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 버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를 사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며 온갖 비리와 불법을 덮어버리고 교묘하게 말을 돌려 위기를 빠져나가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과연 누가 이겨낼 수 있겠냐며 그녀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의 운명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못하는 반드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주였습니다. 남 밑에 있는 것은 배가 아파서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성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끝은 비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아요. 아우디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욕만 바가지로 먹게 될 겁니다. 아닌 척, 잘하는 척, 불쌍한 척. 왜 그렇게 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그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앉았지만 그 밥그릇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밥솥까지 팔아먹게 생겼군요. 이는 그가 빼앗은 것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파괴하여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물었습니다. 가족마저 해할 수 있다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냐고.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더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아까 조폭 두목 같다고 한 겁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애초에 우두머리가 될 수 없는 사주를 가지고 억지로 남의 자리를 빼앗아 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사업을 빼앗았으면 열심히 키우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마저도 다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길 것이라고.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의 되물음에 제작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년 운은 처참했습니다. 겁나게 발버둥을 치겠지만 마지막은 갇히는 형국, 죽는 형국입니다. 병상에 누워 호흡기에 의지하거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무속인은 그가 계묘생 토끼띠라고 말하며 한 가지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왜 그렇게 불쌍한 척을 할까요? 본인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말하고 다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그럴 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자신이 힘들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짓밟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시골에서 자랐다면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성공을 이뤘을 것이고 도시에서 자랐다면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교묘하게 빌부터 기생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징역 아닌 징역을 살다 온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징역 아닌 징역. 그것은 지금의 소년원과 같은 곳을 의미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큰 잘못을 저질러 격리된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해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아이. 그는 자라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남을 짓밟고 빼앗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왔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독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전 문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수많은 비리들, 조작과 부패.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많이 빼앗았어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속인은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은 그 앞에서 파리 목숨과 같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생각에 깃든 기운만으로 읽어낸 한 남자의 인생. 이것은 단순히 한 무속인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어디까지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혈육마저 걸림돌로 여기는 비정한 마음, 남의 인생을 짓밟고 올라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는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그 모든 업보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법칙. 그는 가면 뒤에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아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을 저버린 삶은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운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점사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우리 모두를 향한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 타인을 향한 잔혹성,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비극적 결말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인간에게 던져지는 영원한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리고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지금 어디를